학원 이혼을 한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게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죠. 자기들끼리는 합의를 이미 다 끝내놓고 얘기를 끝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어본다기 거의 통보구나 그냥. 거저 나는 뭐야? 그냥 돌놀이야 돌놀이? 딸들하고 와이프는 어쨌든 같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나 혼자만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있으면 이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제가 세 끼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불편한 거야. 이게 밥 얻어먹기가. 세 끼를 먹는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집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집에 계속 있으면 뭔가 불편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왜 좀. 소외감 같은 게 좀 느껴지세요? 가정 그러니까 내에서? 뭐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독서실 분위기야. 결정할 때 이제 딸들하고 엄마하고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니까 강아지 제가 반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몇 년간 반대를 했는데 그것도 세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일치단결돼갖고 합의를 했구나. 뭐가 하나 왔다 갔다 해.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꼭 내 방에서 싸는 거야 강아지가. 아는구나. 알아. 서열을 안 서열을 알아. 아니, 야 도대체- 여기는 싸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담당이에요 담당. 산책하고. 그래도 걔는 나한테 안 와. 또래로 보는 거야, 또래로.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나를 아래로 본대. 또래. 내가 다 해준다는 거야. 대부분의 이제 중년 이후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 아빠라는 그 입지가 많이 줄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리고 완전히 줄어요. 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친분 관계가 전부 일과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 부장이라는 자리 이게 이제 없어지고 나면 굉장히 많이 줄어요. 100명을 알고 있었다면 퇴직 이후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 이후에는 점점 이제 대인 관계에서 입지가 줄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식들은 엄마하고 너무나 많은 그동안의 시간과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 이렇게 조금 끼어들려고 야 뭐 우리 때는 수학을 뭐 이러면 아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 때랑 달라요. 아빠 때는 달라요. 뭐 모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뭐 이러니까 약간 왕따 아빠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김병호 선생님도 뭐 약간 왕따 아빠의 발을 좀 담그신 네.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너무 가부장적인 아빠들. 내가 아빠인데 말이야. 뭐 자식들이 이제 안 물어보고 치킨을 시키면 아니 얘네들이 말이야 내가 평생 벌어가지고 다 공부시키고 밥 벌어놨더니 세상에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시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이면서 좀 이런 태도 때문에 이제 슬슬 소외감의 이제 자리로 본인 스스로 가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나 성향이 좀 내향적이야. 그래서 친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선뜻 그런 얘기를 표현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재밌게 하고 있으면 쓱 들어가면 약간 이제 침묵이 흐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나도 이러는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은 머쓱해지는 모습에 뻘쭘해지거든요.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독선적인 면이 있고 이제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제가. 힘든데 힘든 척을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이거 뭐 잘 갔다 왔어. 뭐 이거 이제 치킨 잘 찍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확 오니까 그럼 잘 찍었지 안 찍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모시고 같이 살았죠. 저희 아버지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주지 못한 거야. 그것도 못해. 그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친구를 못 사귀고 뭐 이제 근데 이제 말 없이 이제 그 따라온 거죠.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옮기면서 또 왕따 당하는 거 무슨 뭐 이런 따돌림 당하고 뭐 다니기 힘들었던 거 이걸 한번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자식들하고 저한테 일방통행으로 또 얻어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모님하고 네. 집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시나요?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많이 못 하고 지내고 있죠. 네. 한 30년 이렇게 살면 크게 할 얘기가 그렇게 이게 좀 요즘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전체 이혼 건수의 3분의 1이 네, 황혼 이혼에 속하죠. 3분의 1이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을 뭐 하여튼 의뢰하러 오시는 연령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도 참고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굳이 이럴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다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황혼 이혼이라면 그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히 나이가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 뭐 개인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연령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60이 넘어서의 이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도 60 정도 되면 많이들 은퇴들을 하시니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시고 이러니까 이제 이 나이쯤 되면 너무 서로 잘 알고 있고 애들도 이제는 장성하고. 자식도 다 키우고 이제는 서로 오손도손 좀 편하게 지낼 법한데 왜 이혼이 늘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게 어떻게 한 가지 이유겠습니까마는 가장 큰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래요. 응? 네, 외로움. 아니 외로운데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더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점점 이제 결혼 생활이 진행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기 시작한대요. 더더더 서로 남남이 되어가는 그러한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 대화가 단절이 되면서 점점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황혼 이혼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해요. 가정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 빨리 나가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경제적으로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서 가족들을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작품이 계속 끊이지 않고 되거나 아니면 탑10에 드는 스타들처럼 한두 편 해서 정말 큰 목돈이 돼서 딴 재테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집 안에만 gat혀 있는 것 같고 집에서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어느 날. 근데 이거를 와이프는 몰라주는 것 같고 무슨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엔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몰라주는 것 같고 대화가 안 된다는 그 두 가지가.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살림과 아이 키우는 거를 엄마가 잘한다는 그렇죠. 법은 그건 없어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더 잘하면 아빠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만 해도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만 어느 머리 한쪽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요.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네. 그래서 자꾸 옛날 사람 같다라는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만 해도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어렵게 일을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이 여배우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같은 또 배우시니까. 예.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시군요. 그 아내인 김지영 씨가 우리 남성진 씨 마음을 모를까요? 글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물론 이제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소통 방식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행위 중심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이에요.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 이게 사실 그냥 제대로 소통을 잘 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선물을 줄 때 이 행위에 대한 고마움에서 만족이 안 돼요. 마음으로. 고마워, 나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다니. 그렇지, 이렇게 그거야, 그거.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아니 완전 네. 공감해요 진짜. 맨날 쓰는 말이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문제야. 내 마음을 왜 몰라? 몰라요. 밥상을 잘 차려요, 제가. 뭐 먹자. 미안해 이런 소리보다 나는 그렇지. 그러면 먹으면은 이제 같이 먹으면 화해가 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오늘 뭐 화해 괜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이거를 차렸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 먹으면서도 알았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았다. 알아. 뭐예요? 남성진 씨 중요한 사람이 남성진 씨의 마음을 싹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이제 퇴근을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배고프겠다. 그럼 내가 빨리 저녁상을 차려야 되겠다. 네, 네. 막 생선도 한 마리 굽고 막 고기도 굽고 막 이렇게 해서 차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 생선 좋아하잖아. 아 좋아는 해. 근데 내가 지금은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 이러면 막 맞아요.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유난히 우리 성진 씨는 김지영 씨가 그래 그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래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엄청 서로 친한 것 같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 김지영 씨는 해결의 소통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성진 씨는 마음의 소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든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걸 원하시고 근데 우리 김지영 씨는 어차피 결론이 일로 가야 되는데 뭘 쓸데없이 말을 뭐 많이 해 입 아프게 이제 약간 이런 굉장히 차이가 서로 많이 나는 분인데 결국 그 차이점 자체를 소통을 통해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소통을 통해 이해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좀 노력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통이 잘 안 될 때 소통하는 좋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약간 약한 면,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진 씨 같은 경우는 지영 씨한테 에이 여보 나는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잖아. 마음을 알아차려 줘야 되잖아. 그게 나의 장점이지 약점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아 미안해 내가 좀 해결 중심이라 미안해. 당신 마음을 못 알아줬는데 내가 좀 그렇잖아. 이렇게 얼른 자기의 좀 약한 면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설득을 할 때는 제3자 이야기를 갖고 하는 게 좋아요. 3자 이야기. 예, 다른 그러니까 사람.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해야지 조금 편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각자 맞아. 얘기를 하면 너무 직격탄을 맞아요. 날리게 되는 거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요. 서로 약간 틀어졌을 때 절대 오늘 날 잡았다. 막 끝장을 내려는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나면 그게 너무나 배드 메모리예요. 너무 나쁜 기억으로 남아서요. 그 사람 다시는 이제 이야기를 얘기하기 안 하고 싫어요. 싶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니까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게 되니까. 그렇구나.